살면서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막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대체 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에게 잘해주려 노력도 해보다가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냥 살아 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또 힘든데 나까지 미우니까 더 힘들고, 저 역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알게 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꼭 나를 진짜 사랑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늘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좋은 기분과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가, 또 나를 좋아하기가 비교적 쉽죠. 근데 문제는 모든 날에 나를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제가 찾은 핵심은 바로 분별이 없어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이 없이 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창밖을 보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빗방울의 모양을 보고 이 빗방울은 이렇게 생겼네. 저 빗방울은 또 저렇게 생겨서 좀 별로네. 이 빗방울은 좀 다른 빗방울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서 보지 않죠. 그리고 눈이 올 때도 그 내리는 눈송이를 보면서 저 눈송이는 좀 더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니까 좀 별로야. 저 눈송이는 너무 크기가 커. 저 눈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쟤는 왜 저렇게 생긴 거지? 하고 판단하면서 보지 않죠. 그냥 보죠. 내리는 빗방울이나 떨어지는 눈송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어떤 판단이나 분별 없이 바라볼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가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려웠던 이유도 이 영상에서 같이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건 가능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분별 없이 보게 된 후 제 시선이, 저를 대하는 시선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걸 넘어서는 자리에서 그냥 나여서 괜찮네? 그냥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나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도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예전처럼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분별, 그러니까 좋고 나쁨으로 굳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나를 분별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그 분별이 진짜가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나를 그 분별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빗방울이나 눈송이를 바라볼 때처럼 내가 나를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는 나를 분별 없이 바라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두꺼운 포장지로 둘러둔 채 살아왔거든요. 이 포장지가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보다 뛰어난 나, 또 어떤 기준보다 한참 부족한 나, 이 기준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포장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포장지 같은 기준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외모, 성격, 말투, 가치관, 내 배경,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돈, 능력, 성취, 성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매일 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잘했어. 여기에는 잘 맞았어.
이거는 너무 못했어. 이런 나는 되게 별로야. 이런 나는 좀 괜찮네. 아, 나는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좀 더 그 기준에 가까워졌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나를 사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마음속으로 좀 뜨끔하셨나요? 그러면 변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아요. 사회 구조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은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 경우도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시간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들이댄 그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사실 내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정작 평생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나 이 성격은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실망할까 봐 너무 무서워. 또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모를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더 솟구치게 되죠. 기준은 끝도 없이 높아지고 기대는 더 솟구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상상 속에 이상적인 내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현실의 대부분의 순간 나는 그 기대에 언제나 못 미칩니다. 그 결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는 내가 나를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걸까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걸까요? 심지어 어쩌다가 그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날이 있다고 해도 또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다시 지금의 내가 못마땅해지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문제인 건가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들으면 다 알겠는데도 왜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걸까요? 제가 발견했던 건 제 안에 굉장히 강한 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관념이 강하면 나는 그 관념 없이는 나를 영영 못 보게 돼요. 포장지를 벗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초점이 자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타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한때 마른 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상적인 어떤 체형을 정해두고 여기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나는 별로인 나다. 라고 계속해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했었고 결국 그 노력이 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미워하고 실망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랐네? 와, 저 사람은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마르지 않았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안 하나 봐.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더 씌워서 제가 했던 것처럼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판단과 분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느 정도 내 기준이 반영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지금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도 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겠지? 아,
저 사람은, 아는 언니는 그냥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 그 판단이 맞냐 틀리냐보다 그 판단이 나온다는 건 내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타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내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어쩌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준을 투사해서 바라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고 한참 후까지도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저의 그런 모습을 눈치채시지 못하셨을 만큼 항상 그 모습을 또 숨기고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초조해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살았던 거죠. 마치 씹지도 않은 떡을 그냥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삼키는 것처럼 항상 어렵고 불편하게 지냈던 거예요. 그랬던 저를 눈치 보는 삶에서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타인이나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 느껴지는 삶인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줘서 기쁨이 생길 것 같은 삶인지.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은 당연히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도 내가 행복하고 기쁜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건 내가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세상이 정해둔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이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은 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주한 제 안에 있는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못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거의 울먹이고 있는 나였어요. 그런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성과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으로만 해결하다 보니 삶은 언제나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인생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았던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나를 분별 없이 본다는 것인 건 알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또 나를 진짜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기준들로 꽁꽁 싸둔 채로 보았기 때문인 것도 알겠어. 그리고 그 기준이 어쩌다 생겨났는지도, 내 안에 늘 사랑받고 싶은 내가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 채 외부의 기준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 생겨난 것들인 것도 알겠어.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거였어요. awareness. 알아차림. 이 awareness,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했던 방법을 있는 그대로 모두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라는 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루에 여러 번, 짧게라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게 잘 안 될 때는 내가 무심히 바라보는 어떤 대상들을 떠올리려고 해봤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빗방울이나 눈송이나, 또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큰 나무를 볼 때처럼 그러한 대상들을 바라볼 땐 어떤 분별이나 좋고 싫음의 마음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편안하고 평온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노라. 나는 선택하겠다. 라는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짧게라도 떠올렸어요. 이걸 하는 동안에도 처음 한동안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그 기준들, 분별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분별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그냥 분별로 보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 나의 선택으로 돌아오기. 그리고 내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기.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언젠가 찾아올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나는 세상의 인정과 관심에 상관없이도 그냥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은지 그 질문도 같이 떠올렸어요. 이게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어웨어니스의 실천이었어요. 저는 명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명상에 대한 어떤 수련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별이 올라오는 순간에 나는 그 분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해볼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볼 거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요. 아, 또 내가 나를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아, 또 내가 인정에 매달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그냥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아, 또 일어났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기준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외모인지 아니면 성과인지 아니면 내 성격인지 저는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 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를 미워하게 한 그 기준이 도대체 뭐지? 정말 잘못된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인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인지를 그 기준이 심지어 내 안에 있기 때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어쩌다가 오게 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사회가 나에게 심어둔 어떤 관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준이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나를 그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진짜 제가 장담컨대 어떤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알게 되거든요. 내가 문제가 아니었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을 그냥 들고 살아서 힘들었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면 더 이상 그 기준을 외부에서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나는 괜찮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방법이 아주 단시간에 과거의 나를 엄청나게 미워했던 시간이나 혹은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로부터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한 번에 바꾸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고착된 관념들, 내 경험에 따라서 또 그 강도나 크기에 따라서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분명한 건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삶,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의 고리를 끊고서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 눈뜬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모든 것이 찾아오긴 했어요. 아, 난 더 이상 나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었네? 나는 나를 그냥 나무처럼 바라보며 살아도 되는 거였네? 하고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그냥 기분 좋게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감정만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더 이상 분별하고 판단하고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습관, 그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알아차림들을 통해서 점차 분별을 내려놓고 내가 그 분별을 애초에 가지기 시작한 그 이유,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편안함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의 시작은 내 안에서 지금까지 자동으로 돌아갔던 그 분별의 생각들을 의식으로 꺼내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나를 이런 기준들로 포장해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게 외모이든 내가 가진 것이든
또는 나의 성격이든 또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이든 무엇이든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진짜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후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